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소식이 이틀째인 오늘도 전 미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 소식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헬기가 이제 왜 추락했을까 가장 지금으로서는 궁금한데요. 네. 이 LA 타임즈는 이번에 추락한 헬기 기종 시로스키 S76B가 날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이 헬기가 추락한 이유가 뭐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날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 헬기의 결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가 운행하던 지역에 비행하던 지역의 비지빌리티가 이 안개로 인해서 매우 낮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미 보도가 다 나왔지만 LAPD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경찰 헬기들은 이미 다 비행 금지 상태였고요. 아침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탑승한 이 헬기가 비행한 것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조종사들이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안개 속에서도 비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는 비저빌리티가 확보되는 날씨에만 헬기가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미국 비행 관련 규정 비주얼 플라이트 룰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고 헬기 음성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이 조종사와 공항 컨트롤 타워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조종사가 비주얼 플라이트 룰로 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비주얼 플라이트 룰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비 없이 없었다는 그런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특별한 장비 없이 이 비행할 만큼의 그 시야가 확보된 것이었나 이 점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 플라이트 레코드 그러니까 이 비행 일지가 공개됐는데 그것과 이제 목격자들 진술 등을 보면 9시 6분에 오렌지 카운티 존 웨인 에어포트를 이 헬기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탑승한 헬기가 출발했죠. 조종사까지 9명이 타고 출발해서 보이라이츠를 지나고 나저 스타디움을 지날 때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고요. 이 플라이트 레코드를 보면 그리피스 파크 인근에 LA 동물원이죠. LA 주 부근에서 처음으로 좀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글렌데일에 인접해 있는 LA 주 근처 상공에서 낮은 고도를 유지하고 뱅빙 도는 선회 비행을 몇 차례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이 그리피스 파크 주변의 LA 주 상공에서 안개가 심해서 빙빙 돌면서 안개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헬기 조종사가 좀 당황했던 것 같고요. 118번 프리웨이를 따라서 노스 방향으로 비행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웨스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날아갔고 이때가 9시 한 30여 분쯤이었고 하지만 웨스트 쪽으로 가도 그렇게 안개가 계속되고 안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다시 사우스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좀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우스로 내려가면서 산악지대 칼라바사스 산악지대로 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도를 낮게 갔다고 그랬는데 1200피트 정도였는데 이 사우스로 방향을 잡고 칼라바사스 지역 산악지대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2000피트로 상승했는데 아마 이 안개 속을 가다가 이 앞에 이제 산 같은 게 있고 이런 걸 보고 급격히 고도를 올리다가 거기서 어떻게 충돌이 나고 추락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악천후도 사실 아니었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우존 옥스까지는 차로 못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제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헬기를 무리하게 타갖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 났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최영우 앵커도 앞서 2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원래 헬기를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헬기와 자동차 두 이동 수단이잖아요. 이동 수단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하고 무엇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정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워하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우전 옥스면은 충분히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굳이 헬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헬기 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LA나 남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렌지 카운티와 다우전 옥스 정도 거리면 충분히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왜 그러면 선수 시절부터 헬기를 그렇게 이용했을까?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 돈이 많은 유명인이어서 뭐 헬기를 이용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자동차 타는 거를. 자동차를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자동차 타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이었고 만성 소화불량증에 시달려 가지고요. 자동차만 타면 멀미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는 예전에 생전에 그 선수들 생활할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보면 LA에서 1시간, 2시간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견디겠다는 거죠. 자동차를 타면 타기만 하면 배가 울렁거리고 가슴이 막 멀미가 나고 이러는데 그걸 1시간, 2시간씩 못 참겠다는 거죠. 그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우전 옥스까지 막히지 않으면 2시간도 안 걸릴 거리지만 그러나 헬기로 타고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래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선수생 할 때도 팀의 양해를 구하고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이 자동차를 탈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뭐 체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헬기를 계속 이용해 왔는데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딸과 함께 이동하다가 추락 사고라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이 LA의 교통 혼잡을 참 코비 브라이언트가 혐오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LA를 좋아하지만 하나 이제 LA에 대해서 싫은 게 이 차가 막히고 이 어딜 가든지 하여튼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이거를 아주 혐오했다.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LA에서는 차를 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에게는 헬기가 자동차였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뭐 다저 레이커스와의 계약서 자체네. 네, 그렇죠. 출퇴근을 헬기로 해주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의 선택이었지만 참 너무나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니까 그 자동차 사고는 살 수 있는데 헬기 그렇죠. 사고는 이게 아주 큰 사고가 되는 자동차 게 사고는 웬만하면 살겠죠. 네. 그런데 헬기는 사실 살아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뭐 시신 수습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글쎄 말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더구나 더 안타까운 게 자신의 딸과 함께 이제 뭡니까 죽음의 운명을 맞고 말았는데 그 둘째 딸이 코비가 제일 아끼던 딸이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딸이 4명이나 네 명이 있습니다. 있죠. 딸만 4명 있는 딸부자였는데요. 올해 17살의 나탈리아 다이먼테 브라이언트가 장녀고요. 이번에 숨진 지아나 마리아 브라이언트 13살 차녀입니다. 그리고 3살 된 비앙카 벨라 브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생후 7개월 된 캐프리 코비 브라이언트 이렇게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4명의 딸도 물론 모두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 딸 지아나 마리아 브라이언트 애칭이 지지죠. 지지요. 네, 지지를 가장 아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아버지 코비 브라이언트를 빼다박은 이 지지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했고 항상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그런 딸이었고요. 무엇보다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엄청난 승부구성까지 아버지 코비 브라이언트를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뭐 근성까지 다 빼닮아서 아버지인 코비 브라이언트를 가장 즐겁게 해준 딸이 바로 둘째 딸 지지였다고 그러고요. 네. 생전에 주변에서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너는 딸만 내신데 어떻게 딸만 내시냐?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인데 꼭 한국 같은 말. 아들 한 명 더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권할 때마다 난 아들 필요 없다고. 내게는 지지가 있다. 지지가 아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코비 브라이언트는 평소에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의지하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닮아서 농구를 사랑하는 지지를 농구 선수로 키워서 WNBA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이 지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농구를 가르치고 이 생활을 너무나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현역 시절 최대 라이벌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빈스 카터. 이 빈스 카터도 이 회고를 했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이 브루클린 네츠와 애틀랜타 호크스 경기 때 이 지지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경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절친인 빈스 카터를 응원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당시 코비 브라이언트는 빈스 카터에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빈스 카터 네가 이제 곧 은퇴할 텐데 네가 은퇴하면 이제 또 보자, 자주 보자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빈스 카터도 코비 브라이언트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딸 부자 아버지 둘이 만나서 빈스 카터와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딸들을 어떻게 자기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키울까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빈스 카터가 참 나이 들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 빈스 카터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너무나 그때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은퇴를 해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빈스 카터도
은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코비를 보면서 은퇴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 느낌을 갖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회고하는 모습 참 많은 사람들의 또 가슴을 울렸는데요. 이 빈스 카터의 이 회고를 보면 참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 41살 나이에 딸 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함께 정말 그 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그 시작이었는데 그런 삶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쉬운 또 이별하게 되게 됐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인생의 제1막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더 행복한 인생의 제2막을 꿈꾼 코비 브라이언트였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헬기 추락 사고가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의 또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오전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뉴스라고 여겨졌었는데 그렇죠. 네. 아마 뭐 많은 청취자분들 또 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NBA도 진짜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거의 어제는 공황 상태였어요. 공황 상태였어요. 예. 그 LA 레이커스가 지난 25일 토요일 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스와 경기를 갖고 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패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서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3위였는데 4위로 밀려나고 르브론 제임스가 4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 통산 득점 3위에 올랐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경기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기립박수 보냈고 경기가 끝난 후 코비 브라이언트가 트위터를 했죠. 형제 같은 브라더 르브론 제임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라. 정진하라. 자신의 기록을 깨뜨린 르브론 제임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생전의 마지막 트윗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르브론 제임스에게 칭찬하는 트윗이 생전의 마지막 트윗이었고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던 르브론 제임스 본인이 뭐 평소에도 르브론 제임스와 가까운 사이, 코비 브라이언트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레이커스로 이적하고 나서 더 가까워졌다. 가족과도 교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일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오는 와중에 이제 이 소식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 프랭크 보겔 감독이 비행기 안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선수들에게 레이커스 선수들에게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고요. 너무나 큰 충격을 선수들이 받았고 공항에 내린 르브론 제임스를 누군가가 찍어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걸 보면 마중 나온 부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르브론 제임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NBA에서는 일요일을 맞아서 8경기가 열렸는데 모든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 후 24초 동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번호 24번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기 위해서 24초 룰을 일부러 위반하면서 경기를 했고요.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은 경기 시작 전에 본인의 번호가 아니지만 코비가 생전에 달았던 또 다른 등번호 8번을 읽겠다고 NBA 사무국 측에 양해를 구해서 8번을 달고 나와서 경기를 했고요. 또 공을 잡고는 코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8초 안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8초로 위반인데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8번을 추모하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가지 않는 또 이런 모습을 했고요.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은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 경기, 뉴욕 닉스와 이제 원정 경기가 열렸는데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예 경기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기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평소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로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꼽은 카이리 어빙,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시절에 극적인 NBA 챔피언에 올랐을 때 자신의 부인이나 부모보다 가장 먼저 전화한 게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이 카이리 어빙에게는 이 생애 첫 NBA 챔피언이 되고 나서 부모나 부인보다 먼저 전화한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일 정도로 카이리 어빙의 우상 중의 우상이었고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코트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와 덴버 너게츠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묵념을 했는데 타이슨 챈들러, 오스틴 리버스, PJ 터커 같은 휴스턴 선수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커스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빅맨 타이슨 챈들러는 경기 중에도 벤치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어제는 NBA 전체가 그야말로 공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경기 선수 시절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무표정으로 유명했던 팀 덩컨 샌안토니오 스퍼스 코치도 어제 벤치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고요. 사상 최초의 여성 NBA 코치 베키 해먼 샌안토니오 스퍼스 코치도 타월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중계방송팀의 해설가로 나선 왕년의 또 스타 플레이어 션 엘리엇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LA 클리퍼스의 닥 리버스 감독, LA 클리퍼스도 어제 올랜도 매직과 경기했는데 그 경기에 앞서서 기자들로부터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에 대한 그 코멘트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당 리버스 감독이 그렇게 우는 모습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NBA 전체가 충격이었고 또 코비의 영원한 동료 샤킬 오닐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조카 지지와 동생이 코비를 잃은 이 비극으로 인한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지금 설명할 수 없다 이러면서 코비와 찍은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는데요. 참 이 샤킬 오닐 코비보다 먼저 조카 지지부터 언급했는데 이 샤킬 오닐에겐 참 너무나 충격인 것 같습니다. 조카와 동생을 잃은 이런 슬픔. 네. 아마 스포츠 스타가 사망을 했을 때 어제와 오늘의 미국의 언론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네. 이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과연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점이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네, 일단은 너무나 최후가 드라마틱했다는 거. 41살의 나이에 요즘 같은 시대에 40-50년을 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이 젊은 나이잖아요. 요즘 41살이면 젊은 나이인데 이 젊은 나이에 숨졌다는 그러니까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허망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역시 시대의 지배자였습니다. 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2000년대를 상징하는 네. 그 NBA 슈퍼스타이자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아이콘이었죠. 예. 그래서 네. 이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면서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농구 선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하루의 대화 주제였고 또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또 비단 농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코비 브라이언트가 고졸 선수로서 NBA에 들어가서 베테랑 선수들의 질시를 받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하는 그런 또 성장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안겨줬고요. 그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1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가장 21세기 다운 그런 선수가 아니었냐. 때로는 뭐 이기적이라는 얘기도 듣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또 주변에서 질시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그 모습이 21세기가 말하는 가장 또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네, 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타고난 천재임에 분명하지만 이 선수는 천재를 넘어서는 또 연습벌레였죠. 엄청난 예, 연습벌레였습니다. 연습이 굉장했다고 굉장히 그러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앞서 제가 그 헬기 추락 사고 얘기할 때 이 선수가 자동차를 못 타는 그런 그 이 소화불량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그렇게 이 자동차로 LA에서 이 교통체증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왕복하면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깝다는 얘기겠죠. 그런 시간에 자기는 더 슛 던지고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실함 좀 어떻게 보면 일부에게는 그게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성실함 그런 항상 최고가 싶어했고 그 최고를 더 뛰어넘는 최고가 싶어했던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또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서 글쎄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 시대를 상실한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코비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일본 고베시에서 고베에서, 땄다 그러죠. 네. 고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코비. 저도 처음엔 그래서 그랬는데. 코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베 생각이 나서 네, 네. 아하. 코베를 어떻게 코비로 발음할까 그러는데 미국식으로 그냥 코비. 이건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때 이 애완견들의 이름이 코비. 가장 네, 많았던 게 코비였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명복을 명복을 빕니다. 빕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